안녕하세요. 저는 켄텍의 서동환. 저는 김희태 교수입니다. 네, 오늘 켄텍의 면접 구성 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김희태 교수님, 저희 켄텍의 면접 구성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죠? 예, 저희 켄텍의 면접은 창의성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 학생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죠? 예, 학생부 기반 면접도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요.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를 가지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문 소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창의성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요. 김희태 교수님,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 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켄텍의 창의성 면접은 우리의 시그니처 면접입니다. 켄텍 창의성 면접에서는 발산적인 사고력,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다양한 역량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의성 면접은 수학적인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교수님, 1기, 2기 학생들이 지금 진학을 해 있는데 그 지난 창의성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예, 저희 창의성 면접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은 미션 켄텍 패키지라고 부르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오시면 미션 켄텍 패키지를 받고 35분 동안 시험 전에 먼저 문제도 보고 자료도 보면서 준비를 하실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분 동안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이 창의성 면접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했었던 2022년 문제는요. 저희가 주어진 마을에서 여러분의 에너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었습니다. 풍력, 태양광, 원자력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토양에서 저희가 풍속도 드렸고 일사량도 드렸고 다양한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 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마치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은 이쪽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게 그냥 시험 보고 수학 문제 푸는 이런 시험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의 이런 창의성 면접은 꼭 미래 세대 공학 교육에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어서 저희가 창의성 면접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새롭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복, 또 경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에너지도 지속 가능하게 쓰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보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워라밸과 에너지 경제,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은 굉장히 우수한 질문 같은데요.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네, 굉장히 이런 질문, 고퀄리티의 창의성 질문들이 이렇게 켄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참 교수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23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지난해 창의성 면접이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가람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경쟁 국가인 나람, 다람국이 존재합니다. 각 국가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10년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소는 과학, 행복, 환경의 세 가지입니다. 각 지수 중 하나라도 같은 해 이웃 국가의 해당 지수보다 3 이상 낮으면 경계 수준으로, 5 이상 낮으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당신이 지도자로 있는 가람국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3년 차에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과학, 환경 지수 중 하나라도 0 이하면 4년 차에 행복 지수가 1 하락합니다. 긍정적인 사건도 발생합니다. 6년 차의 가람국은 세계 박람회를 유치합니다. 과학 지수가 5, 환경 지수가 3 이상이라면 7년 차에 행복 지수가 2 상승합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람국과 다람국의 실행 계획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국가들 사이의 미래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람국의 지도자로서 가람국의 10년간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분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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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 문제 좀 고민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학생이 생각했었던 두 나라의 실행 계획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겠어요? 나람국은 과학 부문에 많이 투자를 한 반면에 다람국은 환경 부문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나람국 같은 경우에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과학 분야에서의 개발이 계속되었고, 행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5년차까지는 바닥 수준에 있다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개발을 해서 과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람국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여기 국방력과 경제력과 국가 인지도가 좋아지니까 다람국에 대해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람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행복, 환경 세 분야 모두 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기울기가 환경, 행복, 과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람국은 이제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관광 서비스를 개발해서 나람국 사람들이 휴양을 올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논수산물을 나람국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이런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이제 10년간의 실행 플랜을 세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나라가 어떤 관계로 이렇게 존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일단 나람국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나람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준에서 현저히 높고 다람국은 환경 분야에서 높았습니다. 행복 분야는 비슷했고 따라서 나람국의 높아진 과학 수준은 3번 자료에 있는 국가 인지도 상승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람국은 아무래도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자연 먹거리들을 다람국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국가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던가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다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람국은 과학 발전이 부족한데 나람국에서 배워온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낮은 서비스 때문에 나람국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이제 학생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계획을 10년 동안 세워보는 문제였는데요. 어떤 것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제 본인이 세워나가고 싶은 가람국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는 가람국의 10년간의 실행 계획에서 나람국과 다람국이 둘 다 각각 하나밖에 개발을 하지 못했던 과학과 환경 분야를 모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렇게 과학과 환경 분야 둘 다를 개발을 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자원을 얻고 그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꾸준히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강대국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과학지수인데요. 근데 과학지수만 너무 높다 보면 장기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또 제가 가람국의 주민이라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아서
이번 자료에서 엄격한 폐기물 관리와 7수 내용을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1번 자료에서 주어진 정보에서 전염병 확산은 피하고 세계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행복지수 2를 얻어가자 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천천히 환경에 집중을 하는 쪽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보면 전염병 확산과 세계 박람회 유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혹시 학생이 10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나요? 일단 두 사건 모두 전염병 확산 같은 경우에는 확산을 막아서 행복 수준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전염병을 이제 일단 피하자라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세계 박람회 유치와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행복 수준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 조건인 3년 차에 과학과 환경 수준 1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3년 차까지의 계획을 세웠고, 6년 차까지는 또 세계 박람회 유치의 조건인 과학지수 5, 환경지수 3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3년 차부터 6년 차까지의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3년 차가 되게 10년 차에 비해서 이제 되게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환경에 투자를 하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앞부분엔 과학 투자하면서 이제 점점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설계해 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정말 학생이 지도자라서 한 나라를 꾸려간다면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의 계획 짤 때 어떤 게 참 성가시고 어려웠어요? 이게 과학과 환경을 동시에 같이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투자를 하는데 이게 동시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이상의 연차에 대해서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또 실제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설득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하고, 만약에 본인이 세운 계획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을 좀 설득하고 관철시켜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제 실행 계획과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가 설득시킬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분들로부터 더 발전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넓게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신입생들과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김태 교수님, 같이 다시 한번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다시 봐도 재밌네요. 켄텍의 면접은 이렇게 열린 면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출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면접 동안에 했었던 이야기도 모범 답안이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입시 모집 요강 뒤쪽에 있는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 삼아, 재미 삼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켄텍의 창의성 면접은 개개인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지닌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